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사순 시기를 맞아 로마 본당 방문을 이어가며 오늘날 사회의 모순과 상처 속에서 교회가 자선과 친밀함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주의 가톨릭 단체인 성비오 10세회가 교황청이 제안한 신학 대화를 거부하고 오는 7월 예정된 주교 서품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뉴스는 이 소식과 함께 성비오 10세회에 대한 해설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멕시코 주교단이 마약 카르텔 수장의 사망 이후 전국 여러 지역에서 폭력이 확산되자 신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와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약 800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간 공개되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이탈리아 아시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가톨릭 신앙교육 행사인 LA 종교교육대회가 2월 20일 개막한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참가자들에게 성체 안에서 위로와 힘을 발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가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도전하는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사순 시기를 맞아 로마 본당 방문을 이어가며 오늘날 사회의 모순과 상처 속에서 교회가 자선과 친밀함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2월 22일 로마 카스트로 프레토리오 지역의 예수성심 대성당을 방문해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방문은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5차례 본당 사목 방문 가운데 두 번째 일정입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몇 미터 거리 안에 우리 시대의 모순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숙인과 난민, 상처 입은 이들이 있는 바로 곁에서 사람들은 기차역을 향해 분주히 오가는 현실을 언급하며 교회는 이들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교회가 단순히 제대 앞에 피난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따뜻한 물, 그리고 잠시 연결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자선의 실천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성당 앞마당에는 어린이 교리반 학생들과 본당 자선단체, 수도자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신자 약 1000명이 모였습니다. 교황은 모든 이가 환영받는 곳에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말하며 공동체의 환대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부활 성야의 세례를 받을 예비 신자들을 가리키며 사순 시기는 모든 신자가 세례의 은총을 다시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의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스트로 프레토리오 지역은 대학생과 노동자, 이민자와 난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지만 동시에 노숙과 마약, 매춘 등의 사회 문제도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교황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감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 후 본당 신부는 교황에게 예수성심 성화를 전달하며 이번 방문이 지역의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으로 돌아가기 전 성 요한 보스코가 마지막 로마 체류 때 머물렀던 방을 방문하고 감실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통주의 가톨릭 단체인 성비오 10세회가 교황청이 제안한 신학 대화를 거부하고 오는 7월 예정된 주교 서품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비오 10세회 총장 다비데 파글리아라니 신부는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전례개혁의 정당성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교황청의 전제 아래서는 대화의 공통 기반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황청은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교리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 신학 대화를 제안하며 7월 1일로 예정된 주교 서품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청은 교황 승인 없이 주교를 서품할 경우 교회 일치가 결정적으로 깨지는 분열, 즉 사실상의 이단적 분리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성비오 10세회는 내부 논의 끝에 교황청 제안을 거부하고 주교 서품이 전통 신앙의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비오 10세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혁에 반대하며 1970년대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설립한 단체로 교황청과의 관계는 수십 년째 긴장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무단 주교 서품이 교회법상 중대한 분열 행위가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성비오 10세회 주교 서품 문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드립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주교 서품은 반드시 교황의 승인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교회 일치의 핵심 표지이기 때문에 교황의 위임 없이 주교를 서품하는 것은 교회 일치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1988년 성비오 10세회 창설자 르페브르 대주교가 교황 승인 없이 주교 4명을 서품했을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분열 행위, 즉 사실상의 이탈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성비오 10세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전례개혁과 종교자유, 종교 간 대화 등의 가르침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단체와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 대화를 이어왔지만 공의회 문헌의 권위와 개혁 전례의 정당성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비오 10세회는 교황청이 정해놓은 신학적 틀 안에서는 교리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자체적으로 주교를 서품의 조직의 존속을 유지하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황청은 무단 주교 서품이 교회 일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 전통과 공의회 이후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를 둘러싼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성비오 10세회는 가톨릭 신앙과 성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회법적으로는 정식 지위를 갖지 못한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비오 10세회가 이단 단체이거나 가톨릭 밖의 별도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교황과의 완전한 일치 안에 있지 않은 상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이들과의 화해를 위해 파문을 해제하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교황청과 성비오 10세회 사이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비오 10세회 문제는 교회의 전통 보존과 교회 일치라는 두 가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오늘도 진행 중인 과제로 평가됩니다. 멕시코 주교단이 마약 카르텔 수장의 사망 이후 전국 여러 지역에서 폭력이 확산되자 신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와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멕시코 주교회의는 2월 22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우려를 함께 나누며 신중함과 기도로 응답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가정에 머물고 불필요한 이동을 피하며 당국의 지침을 따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멕시코군이 할리스코주 타팔파 지역에서 작전을 벌여 강력한 범죄 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일명 엘 멘초를 사살한 뒤 촉발됐습니다. 그의 사망 직후 전국 여러 주에서 무장 세력이 도로를 봉쇄하고 차량과 상점을 방어하는 등 보복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휴양 도시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는 항공편이 취소되고 주민과 관광객이 대피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주교단은 멕시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평화를 위해 기도를 강화하고 신자들이 화해와 형제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주교들은 과달루페 성모의 전구를 청하며 성모가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정의와 평화, 희망의 길을 세우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멕시코 주교단은 이 어려운 시기를 신중과 연대, 신앙 안에서 함께 견뎌나가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약 800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간 공개되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이탈리아 아시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인의 유해는 2월 22일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하부성당에서 공개되었으며 경배는 3월 22일까지 한 달간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는 1226년 선종한 프란치스코 성인 선종 800주년을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입니다. 성당 앞에는 순례자들이 긴 줄을 이루었고 이들은 중세 언덕도시 아시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성인의 유해 앞에서 기도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신자는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이라며 그의 실제 유해 앞에 서는 경험은 삶을 바꾸는 은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이즈 환자 공동체와 함께 순례한 이탈리아 신자는 성인의 유해 앞에서 주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미네소타 교구의 한 신학생은 성인의 가난의 덕을 본받기 위한 회개의 은총을 청했다며 프란치스코 성인이 복음의 가난을 그대로 살고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들은 공개 전날 석관을 여러 유해를 모신 뒤 성인 호칭 기도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 하부 성당으로 모셨으며 전 세계 프란치스칸 가족이 참여한 장엄 저녁 기도도 거행되었습니다. 아시시 교황 대성당 교황대리 아르팀의 추기경은 성 프란치스코의 삶은 가난하신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담고자 한 사랑과 봉사의 삶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5개 대륙에서 약 37만 명이 경배를 신청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순례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해 공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고 묻힌 성지에서 그의 복음적 삶을 다시 따르도록 초대하는 특별한 은총의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최대 가톨릭 신앙교육 행사인 LA 종교교육대회가 2월 20일 개막한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참가자들에게 성체 안에서 위로와 힘을 발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대회는 자비에 감싸여 희망을 새롭게를 주제로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미국 48개 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호세 고메즈 로스앤젤레스 대주교는 개막식에서 교황청 국무원장 파롤린 추기경을 통해 전달된 교황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교황은 이 모임이 영적 쇄신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삶의 모든 상황에서 변함없는 위로와 힘의 원천으로 발견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이민 문제로 강제 추방을 경험한 한 신앙교육 봉사자의 증언 영상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30년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다 멕시코로 돌아가야 했던 이 봉사자는 하느님은 내 눈물 속에 함께 울고 계셨다며 국경을 넘어 나와 함께 가신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라고 고백했습니다. 행사에는 약 10,000명의 청소년도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사와 성체조배, 강연과 워크샵을 통해 신앙과 삶의 도전에 대해 나누었고 주교들은 사순시기의 희생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가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도전하는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주교회의 이민위원장인 텍사스 빅토리아 교구의 브랜던 케이힐 주교는 2월 20일 성명을 통해 수천 명의 가족을 대형 창고 시설에 수용하려는 계획은 인간 존엄에 대한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국에 약 20개의 대형 구금 시설을 확보해 총 9만 2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설들은 각 7천에서 1만 명까지 구금할 수 있는 메가 센터 형태로 2026년 말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이러한 대규모 구금 시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 이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톨릭과 복음주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추방 대상자의 약 60%가 가톨릭 신자로 추정되며 미국 가톨릭 신자의 약 18%는 추방 위험에 놓여 있거나 해당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힐 주교는 대규모 구금 정책이 특히 가족과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교회는 이미 무차별적 대량 추방과 가족 구금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이민교리는 국가의 국경관리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정책은 인간 존엄과 가족 보호, 자비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케이힐 주교는 정부와 의회에 보다 정의롭고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4주간 가톨릭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